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께서 모두의 AI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백성들이 그를 깨우치게 했던 세종의 꿈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AI 주인공이 되기 위한 모두의 AI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6년 온 백성이 쉽고 편하게 글을 읽힐 수 있게 한글을 창제하셨고 이는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AI가 한글과 같이 누구나 익혀야 될 필수 역량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국민이 제한 없이 일정 수준의 AI를 일상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세계에서 최신 기술 수용성이 가장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AI 역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 중에서 3명 중 1명은 아직도 AI를 접하지 못하고 실제 이 AI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생성형 AI를 외산 AI의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챗GPT, 제미나이 쓰면 안 되나요? 저는 선택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도 우리의 AI가 필요하고 우리 AI를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무료 외산 AI는 이용하시는데 어떤 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에 5회, 10회 정도, 그리고 돈을 내는데도 이런 토큰 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고성능의 유료 AI와 이게 무료 AI 간의 그 성능, 그리고 이 결과의 시간차가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는 이 무료 AI를 쓰는 사람과 고급의 유료 AI를 쓰는 사람의 어떤 그 격차가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갭은 줄여야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정부에서 최첨단의 AI 모델 통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포브스지에서 중국도 이제 AI 통제를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기사가 이제 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국의 AI, 독자적인 AI를 통한 AI 서비스 이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산 AI를 계속 쓰다 보면 사실 편하죠. 편하고 우리가 또 쉽게 쓸 수 있지만은 이제 외산 AI를 계속 쓰다 보면 이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2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짜리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한글 산수처럼 AI를 익히고 이제 계산기처럼 쉽고 부담 없이 AI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모두의 AI 철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독자 AI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능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AI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AI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의 AI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업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안에 이런 범용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와 공공 AI 에이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 이후에도 전 국민들이 보다 더 고도화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챗GPT, 제미나이 같은 범용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모델로 만들 겁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AI 모델을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비용 부담 없이 국민 누구나 이용량 제약 없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청년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복지 지원금 등을 이런 공공 서비스들을 AI 에이전트가 직접 찾아주고 알려주고 신청까지 해주는 이런 공공 AI 에이전트를
탑재해서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런 공공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모두의 AI와 연동해서 서비스할 예정이고 그리고 9월부터는 국민 AI 서비스 혁신 추진단이 가동됩니다. 실제 우리 개발을 해서 우리 범부처의 공공 서비스들을 AI 에이전트화해서 이 모두의 AI에 연동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공공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이후에는 이 AI가 자산관리, 학습 코칭, 주거계, 이 노후 설계까지 AI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서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국민 누구나 그 1인 1 에이전트를 이제 갖도록 해서 국민 누구나 모두의 AI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나만의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경제, 사회 활동에 주체로서 수행함으로써 단순 AI 소비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주체로서도 이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이 창출한 가치에 대한 보상은 이 토큰 형태로 지급이 되어서 소비 재투자되는 자생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 모두의 AI를 통해서 AI 시대 부가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에 분배되는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두의 AI가 지속해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자체적인 독자 AI 모델이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스탠포드대가 발표한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에서 세계 3위의 성능을 이런 기록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8월이면은 작년 12월에 이어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결과가 나옵니다. 4개 모델이 발표가 되고 모든 국민들께 이 모델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 프론티어 모델 등 굉장히 모델의 어떤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성능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글로벌 최상위급의 독자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전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의 AI는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AI 사용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오류도 찾아서 개선해 주시고 이용 데이터를 축적 활용하면서 AI 모델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AI 활용 강화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모두의 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모두의 AI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30차례가 넘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기업들과 치열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글로벌 빅테크 AI와 이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 국민들이 수시로 소통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모두가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두의 AI를 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라 경제는 성장하지만 성장에 소외될 수 있는 분들을 다투에 보듬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편리함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또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의 성장에 대한 토론인데요. 먼저 민간 참여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우현 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십시오. 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온 장우현입니다. 먼저 이런 발언 기회를 가지고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젠 대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함께 가는 모두의 성장 이야기도 하게 된 것이 정말 감사드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감사만 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고 제안을 드려야 할 텐데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래도 효율을 또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성장에 있어서도. 그리고 모두의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 우린 1년 차의 성공을 좀 심화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말씀드릴 건 역시 증거 기반, 근거 기반 정책 관리, 재정 관리하고 성과 평가가 될 텐데요. 작년에 중소기업 관련해서도 총리님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또 재정당국 4조 원 절감한 이야기 나오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했고요. 저도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여러 연구진들 모시고 가치를 평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100만 원 집행에 대해서 43만 원이라는 흔히 보기 어려운 결과를 냈는데 이게 특히 또 언론하고 그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게 된 이유가 증거 기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약간 시행착오도 있긴 했지만 증거 기반 평가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 차에 이런 성공을 좀 더 심화하기 위해서라도 증거 기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두의 성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너무 허황한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데이터가 부족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찾아본 결과 원석인 데이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도 저번 주에도 방문을 했는데 의지도 있으시고 이걸 정책평가에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데이터까지 필요 없는 정책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생복 소비 쿠폰도 개별 소상공인이 중요했던 건 아니고 상권이 중요했던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국가 데이터처에서 비식별해서 집계해서 제공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신용카드 데이터를 그렇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이 위에서 진행을 한다면 훨씬 저비용으로 증거 기반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메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모두의 성장에서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상생으로 봐야 된다는 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흔히 청년 기성세대, 내수, 수출, 대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어느 한쪽이 혜택만 받는 것처럼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정책연구자로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데이터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이득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초 체력을 받쳐주고 있고요. 내수가 튼튼해도 수출이 힘들었을 때 내수 쪽에서 받쳐주기도 하고 테스트 베드가 돼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과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에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증거 기반 데이터들이 힘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원석이 진짜 많이 있다. 이걸 보석으로 다듬는 방법만 가져간다면 2년차, 1년차의 성공을 좀 더 심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침 또 청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증거 기반 정책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청년들은 굉장히 힘들게 지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지막 일화입니다.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면 인재를 키우면 다 뺏긴다고 하시고 청년들한테 가서 왜 중소기업 안 가냐 그러면 평생 중소기업 있을까 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는 동시에 사실일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좀 맞는 편이시거든요. 굉장히 활발하게 대기업으로 이직하기도 하고 좋은 일자리로 가기도 합니다. 좋은 일자리로 보낸 디딤돌 일자리들도 있습니다. 이건 또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개인 정보는 필요 없고 그 고용보험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동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면 청년들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경력직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어디를 가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가? 이런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 데이터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